선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대장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에게서 암은 아닙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용종은 깨끗이 제거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한 밤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다시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그동안 먹어온 음식들이 문제였던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떼어냈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라고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다시 흘러가지만 몸 안 어딘가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대개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엔 괜히 걱정을 끼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 넘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85살이 된 이승우입니다. 의사가 된 지 어느덧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과 노년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대장 질환만 놓고 보아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제 몸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피는 나이든 환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소화, 작은 불편에도 오래 남는 여운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을 제거하고 오신 뒤 결과는 좋다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니 다행이긴 한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는 단순한 건강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발견은 불행이 아니라 몸이 보내준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요. 조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고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왜 선종이 다시 생길 수 있는지, 어떤 음식과 습관이 은근히 위험을 키우는지,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대장을 오래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막연한 불안 대신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음에 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부, 대장은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장을 그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쯤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지켜본 대장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대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용히 기억하고 그 흔적을 몸의 심호로 남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성 용종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혹 하나를 떼어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종성 용종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종은 대장 점막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생긴 변형된 혹입니다. 아직 암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일도 아닌 상태도 아닙니다. 선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아직 덜 익은 과일처럼 말이죠.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선종을 전암성 병변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극이 반복되고 그 자극이 염증으로 이어지며 그 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세포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선종은 바로 그 조용한 변화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용종에도 종류가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선종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비교적 표면이 매끈하고 얌전해 보이는 형태도 있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모양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용종이 자라난 환경입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 심어졌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듯이 용종 역시 대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종을 제거하고 나서도 경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은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장 점막의 환경까지 함께 바뀌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식습관, 생활 리듬, 장에 부담을 주던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대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밭에 난 잡초를 뽑아냈다고 해서 그 밭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요. 흙이 그대로라면 씨앗은 다시 자라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괜히 걱정이 더 커질까봐 마음이 무거워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환경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장기입니다. 선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늦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과 생활 습관이 대장 점막을 계속 자극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선택들 가운데 무엇이 재발의 위험을 높였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드시지만 대장에는 은근한 부담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은 기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조금 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식습관과 대장 상태를 함께 지켜보며 제가 얻은 가장 분명한 결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도 바로 탈이 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삭하게 튀긴 음식 한 접시, 고소한 냄새가 나는 전 한 장이 당장 속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장은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오래 기억합니다. 기름진 음식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리 과정이 있습니다.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반복해서 가열될수록 성질이 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잘 튀겨진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가 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점막을 부드럽게 지나가지 못하고 마치 거친 천으로 문지르듯 자극을 줍니다. 한 번의 자극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대장 점막은
서서히 피로해지고 염증에 취약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와 달리 고령자에게서는 소화효소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름을 처리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담즙의 분비 역시 감소하면서 기름진 음식은 소화되지 않은 채 더 오래 장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막이 받는 자극도 커집니다. 치료실에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속이 더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튀김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즐거움이기도 하고 삶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튀김은 매일의 음식이 아니라 가끔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당연하게 식탁에 오르는 메뉴가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날에 선택하는 정도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름이 깨끗한 상태에서 바로 조리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튀김이라도 이런 작은 차이가 대장에는 큰 차이로 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붉은 고기, 특히 구이 형태입니다. 고기는 오랫동안 우리 식탁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특히 중장년 이후 세대에게는 더 애착이 가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고기 그 자체라기보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적인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특히 겉이 검게 탈 정도로 조리된 부분은 대장 점막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고기는 아예 끊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방법과 간격입니다. 같은 고기라도 굽는 방식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대장이 받는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수육이나 찜으로 먹는 고기는 소화도 더 잘 되고 장에 머무르는 동안 자극도 적습니다. 또한 섭취 간격을 조금만 늘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먹던 고기를 이틀에 한 번, 혹은 주 몇 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대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대장을 지키는 일은 극단적인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름지고 자극적인 선택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대장에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인식의 변화가 쌓여야 다음 단계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겉보기에는 더 간편하고 익숙하지만 대장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양은 적어도 거의 매일 비슷한 선택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장은 한 번의 과한 식사보다 이런 작은 반복을 훨씬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터미네이티드 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은 조리하기도 쉽고 입맛에도 잘 맞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쯤은 늘 있고 반찬이 없을 때 꺼내 먹기에도 편합니다. 가공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기 자체보다는 오래 보관하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더해지는 보존제와 첨가물에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한 번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장에 부담을 남깁니다. 네그리젠전 장 환경에서는 이 누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장내 환경도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별일 없던 선택이 어느 순간부터는 점막의 미세한 자극으로 남고 그 자극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자리 잡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나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건 역시 완전한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공육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반찬처럼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라면 그 빈도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혹은 특별한 날에만 선택하는 정도로만 줄여도 대장은 훨씬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간격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공육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달콤한 음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식사 후 디저트, 오후에 먹는 과자 한 봉지, 갈증 날 때 마시는 단 음료 한 컵. 이런 선택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 과정에서 몸은 염증과 관련된 신호를 더 자주 내보내게 됩니다. 이 염증 신호는 대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환경의 균형이 흔들리고 유익한 균보다 자극에 강한 균들이 유리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디저트 한 번, 과자 한 봉지로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대장은 그 모든 기록을 고스란히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조용한 누적이라고 부릅니다. 효가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맛은 삶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시점과 양, 그리고 종류를 조금만 조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복에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 밤늦게 과자를 먹는 습관은 대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반면 식사 후 소량의 단맛, 자연스러운 식재료에서 오는 단맛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통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대장은 극단적인 사건보다 일상의 선택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가공육이든 단음식이든 문제는 한 번의 과함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이 장내 환경을 조금씩 바꾸고 그 환경이 다시 용종이 생기기 쉬운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대장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장 안의 균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대장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환경과 미생물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장을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음식이 들어오고 소화가 되고 필요 없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대장은 혼자서 그 일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동반자들이 함께 살고 있고 이 존재들이 대장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흔히 말하는 장내 세균들입니다. 우리 대장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나눠 맡으며 대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떤 세균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고 어떤 세균은 점막을 보호하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대장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환경이 나빠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이의 균형입니다. 대장은 이 균형이 유지될 때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 세균 구성, 점막 상태, 그리고 용종 재발로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 안에 사는 세균의 구성은 달라집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점막을 보호하는 세균들이 자리를 잡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이 반복되면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점막에는 분명한 영향을 남깁니다. 유해한 세균이 늘어나면 대장 점막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극이 잦아지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점막은 회복할 틈을 잃고 작은 변화들이 쌓이게 됩니다. 선종이 다시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종을 단순히 혹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장안의 환경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LA 그렇다면 유해균은 언제 늘어날까요?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속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고 단맛으로 피로를 달래는 습관이 이어질 때 장내 환경은 서서히 바뀝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수면의 불균형까지 더해지면 장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대장은 이런 변화를 하루하루 기록하듯 받아들이고 결국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유산균이나 보충제를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경험 끝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충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음식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장내 세균은 약으로 잠시 들여올 수는 있지만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을 매일 먹고 어떤 리듬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세균들은 자리를 잡기도 하고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장을 돌보는 일은 결국 장 안에 사는 이 작은 동반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세균들은 우리를 돕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무심한 선택이 반복되면 대장은 점점 더 버거운 일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선택이 장내 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대장을 돕는 방향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좋은 세균은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자랍니다. 이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되뇌어온 문장입니다. 장내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분들께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먼저 유산균 제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내에 사는 세균들이 오래 머물고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매일의 식탁에서 나옵니다. 약은 문을 두드릴 수는 있어도 집을 지어주지는 못합니다. 유익균을 키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양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간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은 이 섬유를 천천히 분해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고 그 과정에서 대장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을 유익균이 대신 먹고 그 대가로 우리 대장을 지켜주는 셈입니다. EFK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는 유익균에게는 마른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채소, 통곡물, 해조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꾸준히 들어오면 유익균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이것을 억지로 키우는 건강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건강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조금씩 무리 없이 이어지는 선택이 결국 장을 바꿉니다. 오큐시쿰의 의미도 이 흐름 안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반찬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이미 미생물의 손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분들은 장내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익균이 살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익힌 발효식품은 자극이 덜하고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발효식품이라도 너무 짜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형태는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균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자극을 더하는 선택은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장은 섬세한 장기입니다. 지나친 양념과 강한 맛은 점막을 긴장시키고 그 결과 유익균이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 반복될 때 장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극에 강한 세균들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점막은 늘 회복할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유익균을 아무리 보충해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엇을 더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대장은 매일 먹는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어제의 식사가 오늘의 장 상태가 되고 오늘의 선택이 매일의 환경을 만듭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극단적인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하루 한 끼에 채소를 조금 더 올리고 자극적인 반찬 하나를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대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장내 환경을 키우는 방향에 대한 큰 흐름은 잡히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대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탁 밖에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대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만 바꿔서는 절반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허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식단을 조절하고 기름진 음식과 단 것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불안이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가 먹는 것만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함께 기억합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대장 건강을 온전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알코올은 대장 점막을 직접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진 않더라도 점막을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특히 선종을 한번 경험한 대장은 이미 조심해야 할 이유를 가진 상태입니다. 이때 술이 자주 들어오면 점막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술을 마시면 속은 괜찮은데 왠지 화장실이 불편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느낌이 바로 대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은 폐나 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 연기 속의 성분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영향을 줍니다. 대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흡연은 점막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흡연해온 분들일수록 장 안의 환경은 더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금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을 지키고 싶다면 담배만큼은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론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찰 정도의 격한 활동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시작도 전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장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과한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장 운동도 함께 느려집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음식물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점막이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대장은 점점 더 둔해지고 불편함이 잦아집니다. 건꺾기는 이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장은 반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몇 층을 이용하거나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극단적인 결심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끊고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대장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향을 조금씩 선택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술자리를 한번 줄이고 담배를 한 갭이 덜 피우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대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제 음식과 생활습관이라는 두 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선택이 실제로 장에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생활 리듬의 요소들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은 성격이 있습니다. 급하면 장도 급해집니다. 이 말이 조금은 사람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과 장 상태를 함께 지켜보며 저는 이 표현이 꽤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장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서두르는 하루, 긴장된 마음, 불규칙한 리듬이 이어지면 장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먼저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너무 기본적인 요소라서 오히려 중요성이 자주 간과됩니다. 물을 좀 더 마셔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하루를 돌아보면 충분히 마시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대장 안의 내용물은 점점 딱딱해지고 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만큼 점막이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반대로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대장은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장에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찾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사 속도 역시 대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빠르게 먹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쁜 시절을 살아오며 그렇게 먹는 것이 몸에 밴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빠른 식사는 위와 장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충분히 씹히지 않은 음식은 장으로 내려가면서 소화와 이동 모두를 어렵게 만듭니다. 대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떠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쌓입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잠시 내려놓는 여유, 씹는 동안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들이 장에는 휴식이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음이 장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 연결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배가 불편해지고 긴장이 쌓이면 화장실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장은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감정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장 운동의 리듬이 깨지고 점막의 회복도 더뎌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 상태에 따라 장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삶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시간,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는 습관이 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은 숨을 몇 번 쉬는 것,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장은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플래시라이트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반복은 단순해 보이지만 장에게는 가장 큰 안정 요소입니다. 리듬이 일정하면 장 운동도 예측 가능해지고 점막은 비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장에게 늘 긴장 상태를 요구하지만 규칙적인 리듬은 이제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가지 살펴본 물, 식사 속도, 스트레스, 생활 리듬은 모두 특별한 비용이나 준비가 필요 없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한 끼를 조금 더 천천히 먹고 잠들기 전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장은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과 생활 방식, 그리고 장의 리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바탕으로 어떤 식단을 구성하면 대장이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은 착한 음식보다 지속 가능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 말을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무엇이 나쁜지부터 떠올려 왔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식사를 통해 서서히 안정을 되찾습니다. 브레이킹의 대장을 돕는 식단의 중심에는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짙은 색의 채소들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 점막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여기에 통곡물이 더해지면 장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통곡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안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단백질을 선택할 때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생선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지방을 공급해주고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대장을 덜 힘들게 합니다.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돕고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식탁 위의 재료들입니다. 식사를 구성할 때는 완벽함보다 균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음식에 치우치지 않고 색깔이 다양한 식탁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폭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부담을 고려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 잘 먹던 방식이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편안한 선택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하루 식단을 아주 간단히 떠올려보자면 아침에는 따뜻한 밥과 채소,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중심의 식사, 저녁은 과하지 않게 마무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김치나 된장처럼 익숙한 발효식품이 곁들여진다면 대장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극단이 아니라 반복이고 지켜야 할 것은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선종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몸을 다시 돌볼 기회를 얻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면서 오늘 말씀드린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 선택이 내 대장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돌보려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